반갑습니다, 여러분. 27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부터 이제 사람의 유전 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단일 인자 유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파트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단일 인자 유전 중에서 상념 색채 유전을 다루고, 그 다음 강 28강에서 성념 색채 유전, 그리고 29강에서 다인자 유전, 이렇게 사람의 유전을 3개 강좌로 나눠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 여기 멘델의 법칙 그리고 멘델 사진을 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현재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생명과학 1에서 멘델의 법칙을 다루진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몇몇 교과서에는 실려 있고요. 심지어 EBS 수능 특강에도 여기 약간 참고 자료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우리가 멘델 법칙을 유전할 때, 특히 지금 하는 단일 인자 유전할 때는 이 멘델 법칙에 따라 유전이 되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할 내용도 이 멘델 법칙과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멘델 법칙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예전에 했던 것들 혹시나 안 되면 인터넷에 찾아서 좀 스스로 학습하는 것도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멘델 법칙을 따로 다뤄서 강의를 하진 않겠지만 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미리 좀 학습을 하고 강의를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이번 강, 다음 강, 그 다음 강 요 세 강좌를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할 거고, 오늘은 단일 인자 유전 중에서도 상념 색채 유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수명이 짧죠. 죄송합니다. 수명이 짧은 게 아니라 세대가 깁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한 세대 한 30년 정도는 봐야 되잖아요. 그죠? 세대가 길고 자손수가 적습니다. 자손수가 적고, 그리고 뭐 어떤 실험적으로 인위적으로 어떻게 교배를 시키거나 뭐 너희들 결혼해서 애들 몇 명 좀 낳아라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을 연구할 때는 주로 가계도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 구성원들의 이미 구성된 그 가족들, 그 인원들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유전자 흐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계를 하나의 가계가 아니라 여러 이제 뭐 인종이라든지 혹은 지역, 뭐 아시아, 유럽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연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주로 다룰,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문제에서 풀 것들은 전부 다 가계도입니다. 가계도. 자, 가계도 기호는 약속입니다. 네모는 남자고요, 동그란 건 여자고, 이렇게 가로선은 결혼이고요, 세로선은 부모 자녀 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쌍둥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됐죠? 그리고 예시는 이렇습니다.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뭐 혹은 이렇게 P세대, 뭐 F1 세대, F2 세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어버이, 자손 1세대, 자손 2세대인데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밑에 아들 둘, 딸 둘, 그리고 이 첫째 아들, 이제 와이프, 그리고 아들 둘, 그죠? 뭐 이렇게 돼 있고, 보통 이렇게 이제 표시된 것들이 어떤 특정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약속이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요 규칙을 따르셔야 됩니다. 자, 사람의 유전을 선생님이 약간 개념화 시켜봤어요. 물론 교과서마다 좀 다르던데, 어떤 교과서는 뭐 순서를 상념색체 유전, 성념색체 유전 하고 단일인자, 다인자를 따로 이렇게 설명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교재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 분류 방법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물론 이걸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수준에서는 일단은 단일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으로 먼저 구분을 하시고요. 됐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다인자 유전 안에서 뭐 상념색체, 성념색체를 고려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요건 어떻게 구분하냐면 한 쌍의 유전인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면 단일인자 유전이고요. 그 다음에 두 쌍 이상이니까 선생님 여러 쌍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쌍의 유전인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면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의 경우는 이것과 다른 것도 있어요. 사실
어떤 하나의 그 유전자가 여러 형질의 여러 형질이 발현되는데 관여하는 뭐 다면 발현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우리가 배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준에서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 다인자 유전은 우리가 다음 강에서 다룰 거지만 수능에 출제되는 유형이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만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일인자 유전은 방금 얘기했지만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멘델의 법칙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강하게 이렇게 색깔을 띱니다. 그러니까 그 멘델의 법칙을 사실 안 따르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근데 멘델의 법칙을 굉장히 많이 따르면서 그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표현을 좀 정확하게 어떤 그 표현형도 두드러지게 구분되고 뭐 우열도 두드러지게 구분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단일인자 유전은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을 구분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 한 쌍을 결정하는 유전인자가 상염색체에 존재하면 상염색체 유전이고요.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유전인자가 대립 유전자가 성염색체상에 존재하면 그것을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염색체 유전할 때 상염색체가 1번에서 22번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1번에 있는 거, 7번에 있는 거, 뭐 9번에 있는 거 이런 게 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상이냐 성이냐 이렇게 구분하지 상염색체 안에서 얘는 몇 번에 있고 몇 번에 있고 이런 거는 잘 구분하지 않고요. 나중에 우리가 염색체 비분리 파트 가서 예를 들어 18번 염색체가 3개면 뭐 다운증후군이다 이런 거 할 때만 상염색체 번호를 구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염색체는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XY, 여자는 XX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X염색체에 존재할 수도 있고 Y염색체에 존재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걸 합니다.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을 많이 다룹니다. 자, 왜냐하면 Y염색체는 일단 염색체가 굉장히 작아서 유전자가 실제로 별로 없어요. 없고 Y염색체는 남자한테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유전자가 Y염색체에 존재한다면 그 어떤 특정한 유전병은 남자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문제로 내면 굉장히 그 변별이 없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Y염색체에 있는 것은 거의 안 나오는데 최근에는 뭐 대립 유전자 그 어떤 DNA 양 이런 걸 그래프화 시켜가지고 문제가 조금 출제가 되긴 했어요. 근데 가계도 할 때 Y염색체 유전이 뭐 대놓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X염색체 유전이 좀 더 주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상염색체 유전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방금 선생님이 한 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쌍에 왜냐면 우리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딱 한 개, 부계 염색체, 모계 염색체 한 쌍 존재하니까 두 개죠, 그죠? 염색체가 그 염색체 두 개 한 쌍에 대립 유전자가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했지만 여러분들 이게 라지 A고 여기도 라지 A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대립 유전자가 한 가지예요. 한 종류예요. 똑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라지 A, 스몰 A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다른 게 두 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잘 해요. 멘델 법칙 할 때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이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한 쌍이라고 하면 두 개를 의미하는데 한 쌍이면 두 개인데 왜 세 가지 이상이 가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 명의 개체 한 명 한 명을 본다면 한 명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맥시멈 최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염색체가 두 개니까요. 한 쌍이니까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옆에 뭐 우리 전체를 봤을 때 어떤 그 특정한 형질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의 개수가 세 가지 이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 가서 할게요. 대표적인 게 ABO식 혈액형이라서 여러분들 친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별히 우리는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됐죠? 오케이. 뭐 얘는 특별히 명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단대립 유전 이런 말 썼는데 요즘 그런 말 안 써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인 경우, 세 가지 이상인 경우 얘는 특별히 복대립 유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사람의 유전을 여러 가지 분류로 이렇게 좀
체계를 알고 하나씩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금 오늘 강은 전부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성염색체 유전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상염색체 유전 중에서도 대립유전자가 두 가지인 제일 기본 폼이 되는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지만 결국 지금 단일 인자 유전이기 때문에 한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한 쌍의 유전자에는 대립유전자 종류가 두 가지가 오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많아요. 뭐 혀말기, 뭐 귓불 모양, 이마선, 뭐 보조개 있니 없니,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단일 인자 유전 중에서도 대립유전자가 두 가지인 경우에 해당하는 예시들인데요. 대표적으로 귓불 모양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귓불 잘 보이시나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귓불이 분리형입니다. 여기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좀 쏙 들어가 있는 그래서 약간 귓불이 좀 크고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분리형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부착형이거든요. 그것도 유전입니다. 됐죠? 자, 근데 귓불이 분리형이니 부착형이니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딱 한 쌍이 결정하는데 유전자가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분리형이 우성이기 때문에 분리형을 일으키는 분리형을 이제 유발하는 유전자를 대립유전자를 라지 A라고 하고요. 부착형을 나타내게 하는 유전자를 스몰 a라고 하면요. 멘델 법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상동염색체 개념을 알고 있지만 멘델 시대는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멘델은 그때는 유전자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형질을 결정하는 인자가 쌍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딱 멘델은 자기가 실험과 이런 견해를 통해 그것을 전제로 내세웠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와보니까 대립유전자라는 개념인 거지. 상동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는 대립유전자 개념입니다. 쌍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분리형인 사람, 표현형이 분리형인 사람은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동형접합, 이렇게 서로 다른 거, 우성열성 다른 거를 이형접합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람은 이형접합이잖아요. 근데 분리형 유전자와 부착형 유전자를 둘 다 가지고 있지만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분리형만 드러납니다. 되겠습니까? 멘델 할 때는 둥근 거, 주름진 거 했을 때 둥근 게 우성인 거.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대립유전자 라지 A 스몰 A를 가지는데 감수 분열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여러분? 감수 1분열 때 뭐가 분리됐어요? 상동염색체가 분리됩니다. 그죠?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면서 결국 감수 2분열 되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얘네들이 서로 다른 생식세포가 만들어져 버려요. 그럼 자손이 요 라지 A가 들어있는 이 생식세포가 수정될 수도 있지만 어떤 자손이 태어날 때는 스몰 A가 들어있는 염색체가 들어있는 이 세포가 생식세포가 수정이 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누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확률이 2분의 1이겠죠. 됩니까? 자, 그럼 옆에 있는 건 뭘 의미하냐면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라지 A 스몰 A 이건 유전자형입니다. 기호로 적는 건. 그럼 이 사람의 표현형은 분리형이겠죠. 표현형도 적어볼게요. 분리형일 거고 엄마도 이제 이형접합인 그 분리형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손이 어떻게 되냐면 이 분리형에서 라지 A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요거 이해됩니까? 요거 둘이니까 4분의 2니까 2분의 1. 그리고 스몰 A가 수정될 확률 2분의 1. 정자에서 말이죠. 정자가 이걸 가질 확률, 이걸 가질 확률 각각 2분의 1. 똑같이 엄마의 난자도 생식세포에 라지 A가 들어있을 확률, 스몰 A가 들어있을 확률이 각각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요 라지 A 정자, 아버지의 스몰 A 정자, 어머니 라지 A 난자, 어머니 스몰 A 난자가 만날 수 있는 경우에 있으면 2 곱하기니까 전체 4가지 경우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박스 있죠. 그럼 이 4가지 경우 중에 자손의 표현형이 분리형인 경우가 하나, 둘, 3가지고요. 3대 부착형인 경우가 1. 그래서
3대1 많이 보던 비율이죠. 그죠? 여러분들 멘델의 분리의 법칙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비율입니다. 그게 이 원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 감수 분열, 멘델의 분리의 법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분리형과 분리형 부모에서 부착형 자손이 3대1이니까 4분의 1 확률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쌍꺼풀, 외꺼풀도 마찬가지거든요. 쌍꺼풀이 우성, 여기서 분리형이고 외꺼풀이 부착형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야, 너가 엄마 아빠 둘 다 쌍꺼풀인데 니 왜 쌍꺼풀이 없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멘델의 법칙을 모르는 거야. 단일 인자 유전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이론적으로 쌍꺼풀 사이에서 외꺼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착형 부모 사이에서는 뭐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명확하죠. 부착형밖에 안 나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인간의 경우에는 그 유전자의 영향도 받지만 환경적인 영향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유전자의 발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고 해서.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꺼풀에서 외꺼풀 자녀가 나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쌍으로 존재한다. 대립 유전자 개념 기억하시고. 그렇죠? 근데 그게 감수 분열 때 나누어져 들어간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깃불 모양의 유전 가계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학습지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보세요. 지금 색칠이 안 된 게 분리형이고 색칠이 된 게 부착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뭘 보면 되냐면요. 분리형 부모 사이에서 없던 형질이 튀어나왔어요. 그럼 이 부착형이 열성 형질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부모가 분리형인데 부모한테 없던 부착형 형질이 나왔죠? 그러니까 부착형이 열성 형질이었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부모에게 둘 다 없던 형질이 갑자기 자손에도 나오면 그 나온 형질이 열성 형질입니다. 지금 요렇게는 구분할 수 없어요. 지금 3, 4, 8, 9 이 사이에서는 분리형, 부착형 중에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 형질인지 바로 알 수 없는데 요 1, 2, 5, 6, 7 요 세대랑 혹은 7, 8, 10, 11 여기에서는 분리형 부모 사이에서 부착형이 갑자기 튀어나왔네? 숨어있던 열성이라서 이 위에 세대에서는 가려져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열성 형질이 부착형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1에서 11의 유전자형을 다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분리형 유전자를 라지 A, 그 다음에 부착형 유전자를 스몰 a라고 할게요. 우리 보통 우성 유전자를 대문자, 열성 유전자를 소문자로 적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쌍으로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우성 형질은 라지 A 동형접합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 이형접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형이 분리형이라는, 즉 여기에서 색칠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유전자형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표현형이 열성인 사람들은 유전자형이 그냥 스몰 A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현형이 열성인 사람부터 먼저 적어버리면 돼요. 자, 부착형인 사람 다 적겠습니다. 스몰 A 됐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잘 보세요. 5번 봅니다. 5번이 스몰 A 얘들은 대립 유전자가 상동염색지상에 있는 거니까 각각 하나씩 엄마 아빠한테 각각 받은 거죠. 물론 이 왼쪽이 엄마 건지 아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는 1번한테 하나는 2번 엄마한테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1번과 2번 이 본인들은 표현형이 우성 표현형, 즉 분리형이니까
스몰 a가 아니라 라지 a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 거죠. 이렇게 이형접합이라는 겁니다. 가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일 기본이에요. 지금.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10번도 스몰 a 있으니까 7번과 8번이 각각 스몰 a, 즉 열성 유전자, 부착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표현형이 우성이니까 라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됐죠? 얘도 마찬가지죠. 9번이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스몰 a 하나 가지고 있고 본인이 우성 표현형이니까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 이제 11은 그 밑에 자손이 없거든요. 11은 유전자형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Why?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가 만나서 얘는 표현형 우성인데 라지 A일 수도 있고요.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11의 유전자형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계속 표현형 유전자형 이런 말 쓰는데요. 표현형은 뭐 분리형이다, 부착형이다, 뭐 쌍꺼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입니다. 한국어. 쉽게 얘기하면. 근데 유전자형은 알파벳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분리형 유전자를 라지 A, 부착형 유전자를 스몰 A라 했으면 뭐 예를 들어 7은 라지 A 스몰 A다. 뭐 9는 스몰 A 스몰 A다. 이게 유전자형입니다. 기호로 나타낸 거. 아시겠죠? 자, 대립유전자가 두 가지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일 간단한 건 했고요. 이제 세 가지 이상인 복대립유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복대립유전이란 결국은 이 복대립유전을 여러분들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곤란해요.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복대립유전도 결국은 단일인자 유전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쌍이 결정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한 쌍이 결정하는데 그 한 쌍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세 가지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이상입니다. 이상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죠. 물론 우리는 세 가지인 경우만 주로 하지만 그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ABO식 혈액형입니다. 여러분들 혈액형 굉장히 친숙하게 되면 잘해요. 학생들이. 혈액형 가게도 나오면 일단은 들이대고 보더라고. 문제를 못 풀어서 문제지만 일단은 들이대고 보고 최근에는 혈액형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가계도의 하나의 그 힌트로 이제 단서로 섞여서 나오지 혈액형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쉬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쌍입니다. ABO식 혈액형을 결정한 유전자가 어떤 특정한 염색체 특정한 위치에 있다고 칩시다. 요 위치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종류가 세 가지라고요.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A형이거든요. 자, A형 표현형이 A형인 사람은 유전자로 적을게요. 유전자형이 어쨌든 염색체는 한 쌍이잖아요. 요게 이제 A형을 결정한 유전자라고 생각하세요. I의 대문자 A 이렇게 씁니다. 요 A 유전자를 두 개 가질 수도 있고요. 혹은 A 아니면 스몰 i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스몰 i가 뭐냐면 이제 O형을 결정한 유전자인데 이게 안 적어놨죠. 왜냐면 O형이 이렇게 없다, 비어있다는 의미에서 O형이거든요. 실제 우리 저기 3단원 앞에서 했지만 O형은 적혈구에 응집원이 없었습니다. 응집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그냥 스몰 i라고 해서 위에 뭐가 첨자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형인 사람은 BB 유전자가 두 개 있거나 BO 이렇게 있거나 제가 편의상 O 유전자로 볼게요. AB형은 AB가 같이 있을 때 AB형이 나와버려요. 이러면 약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우열 관계가 맞아져 들어가지 않죠. 즉 얘는 이 A 유전자와 B 유전자는 우열 관계가 없습니다. 뭐 이런 걸 공동우성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비겨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있으면 이게 표현형이 그대로 두 개 다 있는 거. 그래서 A, B형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얘는 이제 제일 열성이니까 유전자형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ABO식 혈액형은 표현형은 몇 가지예요? A형, B형, AB형, O형 표현형은 네 가지인데 유전자형은 지금 몇 가지입니까? 6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혈액형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들끼리의 우열 관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의미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자, 왜 한 쌍이냐? 지금 염색체 한 쌍밖에 안 나왔잖아요. 한 쌍에 어떤 특정한 위치에 ABO식 혈액형 결정한 유전자가 있는데 개인만 봤을 때는 최대 2개밖에 못 들어와요. 한 쌍이니까요. 염색체가 3개가 아니잖아요. 특히 AB형 같은 경우는 2개 들어왔죠. 2가지 들어왔죠. 그리고 이런 것도 BO, AO 2가지씩 들어왔어요. 뭐 OO나 AA, BB는 1가지밖에 없지만 최대 2가지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세포 혹은 모든 사람을 다 같이 고려하면 나는 A형이고 너는 B형이고 A, B형, O형 우리 다 가치를 고려했을 때 이 혈액형이라는 형질에서 얘들을 결정할 유전자는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 즉 요거 몇 가지예요? 3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복대리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각 개인으로 보면 올 수 있는 게 최대 2가지밖에 안 되지만 집단을 보면 그 ABO식 혈액형이라는 형질을 표현형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가 3가지니까 복대리 유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마찬가지 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 이거는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IA, IB, 스몰 I 어휴 저기 큰일 날 뻔했네요. 우열관계 이렇게 되는 거를 선생님은 보통의 편의상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습관이 돼버려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유전자형에서 O형과 AB형은 표현형에 따른 유전자형이 1가지밖에 없었죠. AB형 유전자는 AB, O형 유전자는 OO 1가지밖에 없어요. 됐죠? 자 그럼 결국 이것도 단일인자 유전이기 때문에 자녀 이 4, 5, 5가 나왔단 말은 엄마도 아빠도 각각 O를 하나씩 들고 있다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옆에 3은 AB죠. 그럼 이 사람은 A형이니까 A 아니면 AO인데 O형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AO인 거예요. 마찬가지 B형이라서 BB 아니면 BO인데 유전자형이 O형 자녀가 있으니까 BO인 거예요. 그래서 이의 표현형은 B형이고 유전자형은 BO다.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5번 볼게요. 자, 5가 1과 표현형이 같을 확률을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A형을 지워야 이 문제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걸 지우겠습니다. 혈액형 모른다고 치고 그죠? 혈액형 모른다 치고 그러니까 5가 1과 표현이 같을 확률 즉 5가 1처럼 A형이 될 확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아까 그 멘델 그림이 있던 거랑 똑같은데 1이 생식세포를 만들 때 A가 올 수도 있고 O가 올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주죠. 자녀한테. 그리고 2도 B를 주냐 O를 주냐 둘 중에 하나씩 줘요. 그러면 1의 A와 2의 B가 만날 1의 A와 2의 O가 만날 1의 O와 2의 B가 만날 1의 O와 2의 O가 만날 총 4가지 경우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딱 사각형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AB 이렇게 만나면 BO 이렇게 만나면 AO 이렇게 만나면 OO 유전자형 딱 나왔죠? 근데 지금은 표현형을 물었잖아요. 표현형이 같을 확률을 물었잖아. 그럼 얘가 AO니까 4개 중에 AO 하나밖에 없네. 4분의 1이네. 이러면 틀린 거야. 그거는 유전자형이 같을 확률이고 표현형이 같을 확률을 물었으니까 이 4 경우 중에 A형인 표현형은 다행히 또 AO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4분의 1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문제는 표현형의 확률이나 유전자의 확률이 같지만 다르게 묘사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단일인자 유전 중에 상염색체 유전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한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면 그게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 쌤 다 안 쓸게요. 그리고 이 단일 인자 유전 중에서도 상염색체 유전이냐 성염색체 유전이냐 이렇게 구분했고, 상염색체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걸 했죠. 대립 유전자가 2가지인 경우 그리고 3가지 이상인 경우, 그렇죠? 요걸 우리가 복대립 유전이라고 한다 얘기했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단일 인자 유전은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거고요. 다인자 유전은 2쌍 이상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복대립 유전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복대립 유전도 한 쌍, 단일 인자 유전에 속한다는 거.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어떤 예시했죠, 오늘? 깃불 모양 했습니다. 그래서 멘델의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을 거의 만족하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복대립 유전은 ABO식 혈액형을 우리가 사례로 봤습니다. 그래서 가계도도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됐습니까? 결국 여러분 중요한 이 사람의 유전할 때 가계도 하고 할 때 이 들어가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지식은 감수분열에서 상동염색체, 자 여기를 뭐 라지 H, 스몰 h라고 한다면 감수 1분열에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그래서 라지 H라는 유전자는 이쪽으로, 스몰 h라는 유전자는 이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들어가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나뉘어져 들어가는 요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멘델의. 어차피 뭐 감수 2분열을 이 두 개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나누어져 들어가서 이 요 4개의 생식세포 중에 두 가지 종류 중에 뭐가 수정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조합해서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확률을 구하고, 이런 게 대부분 문제로 나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강조했잖아. 너희들이 유전, 사람의 유전, 가계도, 그리고 저기 뒤에 가서 염색체 비분리, 이게 전부 다 감수분열이 마스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감수분열을 완전 빠삭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 좀 힘들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에서 또 이제 성염색체 유전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다인자 유전까지 해서 사람 유전 마스터한 뒤에 이제 돌연변이, 사람 유전병, 염색체 비분리가 또 하이라이트죠. 그 파트까지 해서 4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